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사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사 특강이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엔지니어링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게 특히 안전하고 환경이 요즘 이슈가 되고 중요한 상태가 됐는데, 환경영향평가사가 요즘 이제 환경 분야도 기술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형, 진동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영향이라는 거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영향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자격증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 영향 평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략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증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이제 취득을 하면서 또 많은 그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사는 기본적인 그 시험 방식은 기술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시험 면접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은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우리 기술사는 과목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1교시에는 10점짜리, 2교시, 3교시, 4교시에는 어, 그 25점짜리로 이제 나와서 13문제가 나오고 10문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2교시, 3교시, 4교시 6문제 중에 이제 4문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사는 과목별로 이제 시험 이게 교시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10점짜리하고 25점짜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준은 기술사 이상의 수준이고, 어떤 채점 방식과 여러 가지 그런 그 테스트하고 공부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술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사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러시죠. 제가 환경영향평가사를 하면서 좀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정책, 그 엔지니어인데 정책하고 계획이 저는 관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메커니즘이 중요하지, 이거는 이런 그 시행, 그 공무원분들, 어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영역이다. 나는 뭐 관련이 없지 않냐 하겠지만,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어, 이 지금 환경영향평가사를 통해서 정책하고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엔지니어링의 그 질적으로 향상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2차 시험 면접 시험은 이제 기술사부는 이제 기술사는 3분이 면접관이 계시는데, 여기는 4분이 계시고 시험 시간도 20분이 아니라 20분보다 더 많죠. 더 많습니다. 그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그 영상에 제가 또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중에 환경 정책입니다. 환경 정책. 환경 정책에 이 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 표가 핵심 키워드에 있는 표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환경 정책에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제일 중요한 최상위 최상위 단어가 뭐냐면 환경 기준하고 환경 지표입니다. 환경 기준이 뭐냐면, 그 우리가 환경 정책의 목표인데,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이 되는 목표입니다. 이게 환경 지표는 뭐냐면, 환경 기준은 이제 좀 단일화되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다 산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환경 기준 설정하는 것이 곤란한 새로운 대상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지표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환경 지표는 환경 상태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 기준의 기초가 되면서 보완 역할을 하면서 범위 확대, 종합화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관계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환경 기준의 종류는 국가 환경 기준이 있고 지역 환경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 환경 기준은 국가 차원의 환경 기준이고, 지역 환경 기준은 특별 뭐 광역시도에 해당되는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제 환경 기준을 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환경 기준과 환경 지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환경 기준, 환경 지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어, 내가 기술사 9개를 준비하면서, 기술사는 솔직히 이 발전에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발전하는데 많이 메커니즘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서가 꼭 들어갑니다. 이 지속 가능하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환경 보존하고 경제 성장하고 사회적 정의 실현하고 국제 협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사회적인 부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영감이 갔던 부분이 이제 사회 정의 실현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기술사에서 얻을 수 없는 영감인데요. 사회 정의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이익이 있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균등하게 분배를 하자. 그다음에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인권과 평등과 형평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도 이런 그런 사회 정의의 개념들을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은 온 지구촌의 문제죠. 그래서 국제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 정책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 다음에 원칙입니다. 원칙에는 대원칙하고 소원칙이 있는데, 대원칙에는 순환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지속 가능 개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순환은 뭐냐면 재생 불가능한 원재료 투입을 좀 저감하자,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 발생을 좀 저감하자, 그런 내용이고,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 소비 과정에서 좀 영속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자, 미래 발전을 고려하자, 그런 의미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제 순환과 지속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사후적, 옛날 문제를 뒤에서 발생한 다음에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예방적으로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이 대원칙은 좀 이제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다루는 반면에, 소원칙은 좀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좀 다루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소원칙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 사전 예방, 협력, 공동 부담, 환경 용량 중점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오염자 부담은 뭐냐면 오염하는 자가 부담하자. 대표적인 게 쓰레기 종량제죠. 사전 예방은 뭐냐면, 이 환경은 장기적인 문제가 있고 불가역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 걸 예방하려면 사전 예방이 중요하죠. 그다음 협력은 뭐냐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좀 참여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공동 부담은 일반적인 공동 부담이 있고 수혜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 부담의 문제. 원칙. 환경 용량. 환경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 환경 스스로 그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수용 용량이라든지 이제 자정 능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중점은 뭐냐면,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심각성을 좀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두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수단은 뭐냐면 직접 규제가 있고 경제 유인이 있고, 그다음 환경 정보 공개 있고 자율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직접 규제는 뭐 배출 허용 기준하고 뭐 기술 기준 해서 뭐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든지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경제 유인은 뭐냐면 부가금 제도라든지 예치금 제도, 뭐 배출권 거래 제도, 이런 경제적인 걸로 유인하는 거. 환경 정보 공개라는 건 뭐냐면 유해화학 물질 배출량 보고 제도라든지 환경 표시 제도라든지 전생의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거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 자율환경 관리라는 건 녹색 기업 지정 제도라든지 지역 자율환경 관리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수단으로 해서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좀 강제적인 게 있고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자율적이고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 환경을 적용하는 수단은 좀 잘 모를 경우에 좀 이게 좀 강력할 수가 있지만, 이제 사실적으로 뒤에 갈수록 이제 참여율과 의식이 커질수록 이쪽으로 가는 게 좀 좋겠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게 환경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다 이제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여기서 그럼 내가 특성화할 것이 뭐가, 특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적으면 뭐 잘 적으면 60점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특성화 구간에서 특성화를 살리지 못하면 합격하는데 빨리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 특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일 이제 환경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환경 용량이 나오죠. 이게 진짜 한계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스스로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인데, 그게 환경 용량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환경 이제 기준이 이제 설정하게 되고, 요 이하로 이제 협의 기준, 그 다음에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배출 허용 기준에는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이 있고 엄격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BAT라고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닉해서 최적 가용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환경 기준을 좀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요게 이게 되는 게 최대 배출 기준. 요게 한계, 요 끝에 있는 게 한계 배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 같으면 이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용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그다음 환경 지표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성을 위해서 이것을 환경 기준이라는 것을 좀 낮추죠, 기준을. 그 다음에 환경 기준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사업체의 특수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협의 기준을 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죠. 여기엔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이 있고 엄격 배출 허용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AT라고 해서 최적 가용 기법을 해서 최대 배출 기준이 있고 한계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잘 적용한다면 요 환경 기준 이상으로 최대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개념들을 녹여내시면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환경정책에서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 환경영향평가사도 사실은 그 기술사는 아니지만 기술사급으로서 어렵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 쪽에 기술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가지려고 시험 응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토질 및 기초기술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긴 했는데, 기술사 때는 환경영향평가사는 합격하려면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요게 이제 50점대 후반입니다. 50점대 후반. 이 노력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노력만큼 성적이 향상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학원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책과 교재를 통해 가지고 향상이 되죠.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기초 구간, Y 구간하고 차별화 특성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어느 사람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 구간 때문에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안 되는구나. 저도 이때 딜레마가 이제 있었죠. 기초 구간은 뭐냐면 이 노력 구간에서 어떤 내가 외웠던, 내가 이해했던 그런 내용들의 그 근본적인 거, Y, 또 Y, 그거의 근본적인 거 한 3번 정도 Y로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가는 것들이 이제 차별 특성화가 될 수 있으면서 좀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차별화 특성화 구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다루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주로 이 노력 구간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런 차별화 특성화 구간들이 제일 갈급하고 제가 시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구간이 이 구간이 이거 이 구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조금씩 깨닫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리처가 좀 이 구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 환경 영향 평가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 리처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 환경 영향 평가사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빨리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